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오랜만에 캐시우드 비트코인 100만 달러 확신이 더 커졌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세계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 모든 게 불안하다. 하지만 비트코인 확신한다.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자 가장 큰 장점이 그거 같아요. 일단 단점은 개발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게 알려진다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가장 큰 장점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가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비트코인. 그래서 똑같은 논리가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과연 그들이 모를까요? CIA, FBI 이런 애들이 모를까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새 조금 블랙핑크나 마이클 세일러가 조용하다 싶더니 지금까지 조용히 계셨던 돈 남은 누나가 또 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논리죠.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이는 공급망에서 기인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나온 이래 역사상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항상 나왔던 말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우리들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해 하는 말 그거 아닌가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 마트 가면 살 게 없어. 인정하시죠? 인플레이션 공포.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은 1970년도에도 그랬고 1980년도에도 그랬고 1940년도에도 그랬고 지금 2020년대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그 공포 속의 해결은 항상 늘 그래왔듯 미국의 공사로 인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됐죠. 그 미국의 공사 안에는 분명히 엄청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속출을 했고 제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이 충분히 우리나라 등에 빨대를 꽂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캐시우드 100만 달러 간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비트코인을 던지신 분들이 꽤 계시죠. 익절이라면 잘하신 거고요. 저도 굉장히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의 목표가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1억 7천, 1억 5천 정도니까 어쨌든 그때까지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암호화폐 업계에서 우리나라 주기영 대표 아시죠? 크립토컨트 CEO 꽤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그래도 글로벌하게 예측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제가 신뢰하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저를 신뢰하진 않겠죠. 자, 어쨌든 크립토컨트 CEO 주기영 대표 비트코인을 전조화폐로 만들려는 사토시의 비전이 2030년에 실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생각에는 주기영 대표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점점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말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왠지 거짓말 같고 왠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왠지 소시민들을 개미들을 그들의 희생양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곧이곧대로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수학의 사칙 연산을 이해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리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쨌든 비트코인 백서겠죠. 방금 제가 주기영 대표가 사토시의 비전을, 사토시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이 화폐로 유통이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전자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지 전자화폐를 만든 것 같진 않다.
2024년 그리고 2030년이면 6년 뒤죠. 비트코인을 어떻게 때려 박아서 뜯어 고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6년 뒤에 설정이 가능하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면 2024년의 XRP는 과연 2030년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어쨌든 이 길의 끝, 암호화폐의 끝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저는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들이 왜 비트코인을 노출시켰는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내가 만약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내가 만약 미국이라면 과연 비트코인과 XRP를 어떻게 비교하고 어떤 코딩을, 어떤 설정을 또 해놓았는지. 제가 내린 결론은 어쨌든 이 길의 끝은 CBDC고 디지털 화폐고, 만약 2030년 비트코인이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해서 화폐로 사용이 될 수 있다면 과연 XRP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업그레이드를 원하냐 원하지 않냐. 그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죠. 개발자가 있어도 개발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프로토콜. 이더리움의 가치를 여러 각도로 보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이더리움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세력, 그리고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를 지향하는 세력.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힘든 겁니다. 기술적 프로토콜도 굉장히 힘들지만 업그레이드를 결정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된 코인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개발자 집단, 채굴자 집단의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굴자 집단의 우두머리, 우지한, 비트메인, 그의 반발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 캐시고, 그리고 개발자 집단의 반발, 그래서 나온 게 비트코인 골드죠. 비트코인이 사라진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전쟁, 개발자 집단과 채굴자 집단의 분열로 인해서 어쩌면 비트코인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이해관계 안에서 사토시의 비전, 업그레이드 2030년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이해관계적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영 대표가 저보다 비트코인을 더 모를까요?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 어쨌든 방금 이야기 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저의 그냥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충분히 저보다 똑똑하고 영향력도 많은 주기영 대표는 어쨌든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전 리플 임원이 XRP가 언제 이륙하고 ETF가 또 언제 출시할 건지 예측을 했습니다. 재밌겠네요. 그래도 전 리플 임원이 생각하는 ETF 출시, 그리고 언제 투자문을 할 건지. 자, 요거까지만 봐볼게요. 오늘 리플 전 이사 션 맥브라이드는 XRP 가격이 언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와 XRP ETF 출시 일정에 대한 자신의 통찰력을 공유했다. 굳이 공유가 필요할까요? 자, 이낭반 XRP ETF가 이르면 다음 달 착륙할 수 있다. XRP ETF가 2024년 말 이전에 출시될 것이다. 그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SEC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게리 겐슬러가 드디어 잘립니까? 여러분들? 잘리지 않는다면 완벽히 태세 전환을 할 수도 있겠죠. 후자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XRP는 언제 이륙을 할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인기를 얻으면서 XRP도 동반 상승할 것 같다. 정말 재미있을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겠지? 여러분들은 재미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요새는 영상을 하는 게 되게 어쩔 때는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멤버십 라이브만 그냥 당분간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제 방송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어쨌든 장이 좋지 않은데 가격은 오르지 않고 쭉쭉 빠지기만 하는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의 시청과 좋아요 개수는 참 저를 항상 감동시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